한국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요. 그 일 때문에 며느리가 되어버렸어요.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기묘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32살 여성이고 현재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원래는 신문사 기자였지만 지금은 디지털 문화, 국제사회, 트렌드 분석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글을 쓰고 있죠. 특히 아시아 문명에 관심이 많아서 일본, 태국, 베트남 등을 다녀왔고요. 이번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어요. 디지털의 천국이라 불리는 그곳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첫날부터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흔들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2023년 가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뉴욕에서 13시간 비행 끝에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머릿속은 오직 취재 계획으로 가득했어요. 기사 주제는 대한민국 디지털 라이프의 최전선이었고 현지 교통 시스템부터 결제, 무인화 서비스, AI 기술 등을 집중 취재할 생각이었죠. 저에게 이 취재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아버지와 약속이기도 했거든요. 제 아버지는 저와 가장 친했던 사람이고 유일하게 제 글을 매번 꼼꼼히 읽어주는 분이셨어요. 여행을 다니며 글을 쓸 때마다 아버지에게 사진을 보내드리는 게 저희 둘의 소중한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1년 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저는 아버지가 생전에 보셨던 마지막 사진과 메시지를 제 핸드폰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백업도 안 했어요. 핸드폰 속의 그 사진, 그 음성 메시지,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핸드폰을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잃어버렸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던 중 취재 노트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기사 아이디어를 음성 메모로 녹음하고 아버지의 사진을 한번 보고 다시 메일을 확인하다가 그만 핸드폰을 버스 좌석에 두고 내린 거예요. 내리자마자 뭔가 허전해서 손을 더듬었는데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버스는 이미 출발했고 저는 서울거리 한복판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첫 방문, 낯선 나라, 말도 안 통하고 게다가 핸드폰엔 단순한 일정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사진, 마지막 통화 녹음, 장례식 날 제가 녹음했던 혼잣말까지 다 그 안에 있었어요. 평소에는 잘 꺼내보지 않지만 외국을 나설 때마다 꼭 들여다보는 그 공간이었죠.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속으로 수십 번 왜 클라우드 백업 안 했지, 왜 하며 자책했어요. 핸드폰이 없으면 기사 취재도 못하고 숙소 주소도 모르고 예약 정보도 확인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핸드폰 안에 있는 아버지와의 기억이 사라졌다는 게 제일 가슴 아팠어요. 제 주변은 바쁘게 움직이는 퇴근길 직장인들로 가득했어요. 한국어가 들렸고 간간히 영어 표지판이 보이긴 했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조차 몰랐어요. 갑자기 울컥했어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미국에서 수많은 도시를 혼자 다녀봤지만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그냥 제가 너무 작게 느껴졌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때였어요. 제 앞에 한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Excuse me. Are you okay?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지는 그 목소리.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었고 저는 이미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었지만 뭔가 모르게 그 순간 안심이 됐어요. 아마도 그 사람의 눈빛이 진심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한국 경찰서를 가게 되었고 그날 밤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영준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조용한 말투가 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제가 왜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영준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예전에 유럽 여행 갔을 때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낯선 도시에서 핸드폰 잃어버리고 길까지 잃어서 진짜 멘붕이었어요. 다행히 어떤 현지인이 도와줘서 겨우 호텔로 돌아갔죠. 그때 그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울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 잊고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억을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베풀 줄 아는 것 같았어요. 영준 씨는 분명 후자였고 저는 그런 그가 정말 고맙고 또 궁금했어요. 며칠 후 영준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한가 하시면 서울 구경 같이 하실래요?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오케이 했고 그 다음날 아침 서울 시내에서 다시 만났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간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고궁이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특히 근정전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데 그 정적인 분위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영준 씨는 저에게 한국 역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줬어요. 그가 역사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박물관 가이드는 더더욱 아니었지만 자신이 아는 만큼 성실하게 말해주려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덕분에 저는 단순히 관광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조용한 한옥들이 쭉 이어지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작은 카페나 갤러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찻집에 들어가 따뜻한 유자차를 마셨는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기와지붕과 단풍잎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무심코 이런 풍경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라고 말했고 영준 씨는 조용히 웃으며 서울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외국인들이 잘 모르죠.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엔 홍대로 향했어요. 분위기는 북촌과는 정반대였죠. 거리 공연, 젊은 사람들, 스트리트 패션, 노점상,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영준 씨는 여기 오면 가야 하는 떡볶이집이 있어요라며 저를 한 포장마차로 이끌었어요. 그곳에서 먹은 매콤한 떡볶이와 튀김은 진짜 충격이었어요. 제가 놀라며 이거 진짜 맛있어요 했더니 그는 웃으며 매워도 멈출 수 없죠 라고 말했어요. 그는 제 표정을 보는 걸 즐기는 듯했어요. 그날 하루 제 표정은 수십 번이나 감탄으로 물들었거든요. 저는 취재 겸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디지털 한국에 관한 질문을 계속했어요. 그러면 영준 씨는 정말 진지하게 대답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회사에서 무인 카페 시스템을 테스트 중이에요. 손님이 들어오면 로봇이 주문받고 음료도 만들어주는 구조죠. 사람 인건비보다 효율이 좋거든요라며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해줬어요. 또 배달앱 얘기를 하며 이 앱 하나면 하루 세 끼가 해결돼요. 김밥부터 스테이크까지 뭐든지 20분 안에 도착하죠라고 했는데 저는 실제로 체험해보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그런 기술 이야기뿐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도 함께 나눴어요. 카페에서 앉아 한국인들의 말투나 제스처를 관찰하면서 이 표현은 어떤 뉘앙스예요? 하고 물으면 그는 한참 고민하다가 예시까지 들어가며 알려줬어요. 그는 지식이 많다기보다는 알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컸고 저는 그런 태도에서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저도 모르게 영준 씨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여행 가이드 그 이상이었어요. 그와 함께한 서울의 풍경은 더 생동감 있었고 그와 나눈 대화는 제 마음을 천천히 열어주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는 항상 한 발짝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과하지도 멀지도 않게. 그렇게 우리는 서울에서 수많은 길을 함께 걸었고 어느새 저는 서울을 알아가는 것뿐 아니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히 영준이라는 이름이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취재 일정 중 하나였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체험하기 위해 한국의 치과에 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며칠 전 매운 떡볶이를 먹다가 미국에서 몇 년 전 치료했던 어금니 레진이 빠진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시린 느낌이 심해져서 결국 병원을 찾기로 했어요. 영준 씨에게 치과 추천을 부탁했더니 제가 다니는데 괜찮아요. 좀 작긴 한데 깔끔하고 빠르거든요. 영어는 잘 안 통하겠지만 제가 옆에 있을게요라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병원은 강남의 작은 건물 안에 있었지만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첨단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무인 키오스크로 접수하고 3DD 구강 스캔으로 진단받고 실시간 모니터로 제 치아를 함께 보면서 설명도 들었어요. 진료 속도는 빠르고 의사와 간호사 모두 친절했고 무엇보다 치료비가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라 놀랐어요.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미국에서 도입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영준 씨는 웃으며 그럼 리사 씨가 기사로 잘 써보세요. 전 세계가 한국처럼 되도록이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치과를 나오면서부터 저는 묘한 감정에 휘말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는 한결같이 제게 정성을 다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 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건 분명했고 제가 그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 이상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조심스럽고 어쩌면 겁이 났던 걸지도 몰라요. 며칠 후 영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번 주말에 어머니 생신이에요. 가족들이 모이거든요. 그냥 외국인 친구로 가볍게 식사 자리에 오시면 어떨까요? 어머니가 외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셔서 리사 씨 만나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연인이 아닌데 부모님을?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그는 그냥 친구로요. 진짜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그렇다면 가볼게요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부모님 댁은 서울 외곽의 단독주택이었어요.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손수 기른 꽃들과 채소들이 예쁘게 자라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고기 향이 확 풍겨왔고 식탁에는 정성 가득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잡채, 갈비찜, 불고기, 김치전, 동태전, 연근조림, 동그랑땡, 그리고 전복 미역국까지 그야말로 한국식 생신상 차림이었습니다. 잡채는 기름기 없이 담백했고 갈비찜은 고기가 입에서 녹을 정도로 부드러웠어요. 불고기의 달콤 짭조름한 맛은 입에 착착 붙었고 김치전은 바삭하고 고소했어요. 저는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감탄했고 영준 씨는 웃으며 우리 어머니 손맛이에요. 방송 나가야 해요라며 농담했어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어머니도 미소로 반겨주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인사하셨지만 따뜻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대화였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거의 못했고 부모님은 영어를 하지 못하셨어요. 다행히 영준 씨가 옆에서 통역을 해주었어요. 어머니가 한국어로 말하면 그는 자연스럽게 영어로 옮겨줬고 제가 말하면 다시 부모님께 전달했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 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내셨고 영준 씨가 번역해 주었어요. 어머니가 물어보세요. 리사 씨는 한국에서 계속 지낼 계획이 있으신지. 순간 저는 긴장했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걱정인지 분간하기 어려웠거든요. 저는 차분히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고 영준 씨가 그대로 전해줬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억지로 미소 지으셨지만 눈빛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분위기를 느낀 저는 마음 한켠이 시려졌어요. 나를 외국인 친구로 초대했지만 이 자리는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걸 뒤늦게 느낀 거죠. 언어의 장벽, 문화 차이, 낯선 배경 이 모든 것이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별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준 씨, 내가 오늘 괜히 부담드린 건 아니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사실 엄마는 원래 외국인에 대해 걱정이 많으세요. 문화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니까. 그런데 저는 리사 씨가 그런 걸 넘어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은 진심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저에게 무게로 다가왔어요. 나 하나만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조금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괜히 더 가까워졌다가 상처받을까봐 미리 벽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인연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곧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영준 씨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멀리한 건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 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던 탓이었어요. 저는 내가 느끼는 설렘과 동시에 따라오는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날 숙소 프론트 데스크에서 택배 왔어요 라는 말을 들었고 작은 상자 안에는 손수건과 한국인의 마음이라는 책 그리고 짧은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리사 씨, 제가 리사 씨 마음을 전부 알 순 없지만 한국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영준 드림.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바로 연락했고 우리는 한강변 벤치에서 다시 만났어요. 내가 왜 거리 두려고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두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 남고 싶어요. 당신 곁에서. 영준 씨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고 우리는 그렇게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실히 확인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조금씩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족에게 이야기하자는 말이 나왔어요. 문제는 제 엄마였어요. 저는 외동딸이고 아버지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즈음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저 혼자 키우시며 온갖 고생을 하신 분이죠. 엄마는 제가 먼 한국으로 시집 간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엔 많이 당황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담담한 척 하셨지만
그 밑바닥엔 서운함과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리사, 너 정말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나랑 이렇게 멀어져도 괜찮겠어? 엄마, 나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니야. 영준도 엄마께 인사드리고 싶대. 직접 이야기 나눠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야. 영준 씨는 미국행 비행기를 바로 예약했습니다. 영어가 유창한 편은 아니었지만 통역 없이 자기 말로 직접 이야기하겠다며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꽃과 직접 쓴 편지, 그리고 손으로 만든 작은 수제 디저트를 선물로 들고 엄마 앞에 섰습니다. 엄마는 긴장한 듯 했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를 보고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어요. 파커 여사님, 저는 먼 나라에서 온 그저 한 남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리사를 사랑합니다. 리사가 안전하고 행복하며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할 순 없지만 그녀 곁에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그 말은 유창한 영어가 아니었지만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제 방에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 괜찮더라.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느껴졌어. 나야 외로울 수 있지만 너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지. 한국에 가더라도 가끔은 엄마 보러 와줄 수 있겠지? 저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당연하지. 엄마, 나 한국에 가서도 매일 영상통화할 거야. 내가 어디에 있든 엄마는 내 가장 든든한 가족이야. 그렇게 우리는 가족의 허락을 받았고 양가 모두가 기쁘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하나씩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처음엔 소박하게 하자는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한옥 웨딩, 양가 음식 준비, 전통 예복, 가족 초청까지 꽤 풍성한 일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감격스러웠던 건 엄마가 한국에 오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걱정이 많으셨어요. 비행시간, 언어 장벽, 음식, 낯선 환경하지만 내 딸이 결혼하는데 당연히 가야지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준비하시더라고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보내드리던 날 엄마는 영상통화로 활짝 웃으셨습니다. 리사야, 나 너 한복 입은 모습 보면 아마 울지도 몰라. 엄마는 결혼식 이틀 전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어요. 공항에서 영준 씨와 함께 엄마를 마중 나갔을 때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꼭 안아주셨습니다. 와, 진짜 한국이네. 너 여기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 말에는 놀라움도, 안도도, 조금의 외로움도 섞여 있었어요. 영준 씨는 엄마의 첫 한국 방문을 위해 직접 여행 일정을 짜줬습니다. 어디를 갈지 저도 몰랐기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그를 믿었어요. 그런데 첫날,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을지로였습니다. 골목마다 간판이 촘촘히 붙어 있고 오래된 간판 사이로 감각적인 카페와 공방이 숨어 있는 곳. 엄마는 골목을 따라 걷다가 이런 곳은 영화 세트장 같아 라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특히 낡은 철문을 밀고 들어간 어느 레트로 감성의 카페에서는 벽면 가득한 타자기와 필름 카메라, 그리고 감미로운 재즈 음악에 푹 빠지셨어요. 엄마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어요. 이 카페, 뉴욕 브루클린에서도 통할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영준 씨는 뿌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다음 날엔 서울에서 조금 벗어나 강화도로 향했어요. 도심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죠. 논밭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을 지나 우리는 고인돌 유적지와 전통 장인들이 운영하는 강화 전통시장에 들렀어요. 시장 한복판에서 먹은 젓갈 비빔밥은 엄마의 입맛에도 딱 맞았던 모양이에요. 짭짤하고 고소하네. 이거 어디서 배울 수 있어? 라고 묻는 엄마에게 시장 아주머니가 환한 웃음으로 내일 또 와요. 내가 직접 알려줄게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후에는 조용한 해안길을 따라 드라이브를 했어요. 해질 무렵 만이산 인근에 위치한 정수사라는 작은 사찰에 들렀는데 그곳은 사람도 거의 없고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고요한 경내를 걷던 엄마는 두 손을 모으고 아주 천천히 한 바퀴를 돌았어요. 리사야, 이런 곳은 마음이 씻기는 것 같아. 뉴욕에선 이런 침묵을 사는데도 돈이 들잖니. 마지막 날은 서울 성북동의 조용한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 정릉동 책방 거리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작고 특색 있는 독립서점과 갤러리가 모여있는 거리였고 우리는 한 서점에서 열린 한글 캘리그래피 워크숍에 우연히 참가하게 됐습니다. 엄마는 붓펜을 들고 어색하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보시더니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 안에 넣으셨어요. 내가 한국어로 쓴 첫 단어야. 리사를 위한 거니까 기억하고 싶어.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이방인이었던 엄마가
낯선 땅에서 제 삶의 일부를 천천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영준 씨가 그 모든 여정을 조용히 옆에서 이끌어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셋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감정을 나누는 여행을 했고, 그 기억은 결혼식만큼이나 평생 간직될 장면들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엄마와 함께 같은 방에서 잤어요. 어릴 적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한쪽에 펼쳐놓은 제 웨딩 한복을 바라보며 우리는 마주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가볍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지만 어느새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처음엔 무서웠어.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낯선 환경에서 혼자일까봐. 근데 영준 씨가 있었고 엄마가 나 믿어줬잖아. 엄마는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너 어릴 때부터 뭐든 혼자 잘했잖아. 근데 그게 항상 마음 아팠어.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맡긴 건 아닐까. 항상 미안했지.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나 그렇게 느낀 적 없어. 오히려 내가 엄마 딸이어서 자립심 강한 여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 순간 우리 둘 다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들이 오랜만에 서로를 감쌌고, 그 밤은 우리가 다시 엄마와 딸로서, 여자로서 인생의 고비를 함께 넘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길,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가서 울지 마. 내가 너무 예뻐서 엄마가 울면 민망하잖아. 엄마 먼저 울 것 같은데요. 나도. 그렇게 웃고 떠들며 도착한 한옥 웨딩홀엔 햇살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전통 홀레복을 입은 영준 씨가 제 앞에 서 있었고,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제 엄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누가 봐도 한국 분위기에 딱 어울리는 우아한 여성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엄마,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큰 약속을 했고, 두 가족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외곽의 작은 북카페에서 저는 매일 아침을 열고 있어요. 영준 씨는 늘 한 걸음 앞에서 나를 기다려주고, 엄마는 뉴욕에서 손님처럼 한국 생활을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카페 이름은 잃은 것, 얻은 것이에요. 핸드폰을 잃어버렸지만 사랑을 얻었고, 가족을 얻었고, 잊지 못할 엄마와의 추억도 얻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도 조용히 혼잣말합니다. 아빠, 엄마, 나 진짜 행복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